미국 방산업계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계속 제기되면서 미국 국방부는 직접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미국은 최고 수준의 방산 전문가들을 한국에 파견해 실제 성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한국 무기들의 실제 모습을 본 미국 전문가들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에서 본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된 걸까요? 저는 미국 국방부 산하방산분석센터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20년 넘게 전 세계 무기 시스템을 분석해왔죠. 그동안 수많은 국가들의 무기를 평가해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제 책상 위에는 한국의 최신 무기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성능 분석 자료였는데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면서도 계속 고개를 젓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 저는 동료인 마이클에게 물어봤습니다. 마이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나 독일,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사실 저희 팀은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평가할 때마다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기술력을 키워왔다는 건 인정하지만 군사기술은 다른 분야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실전 경험, 그리고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제가 근무하는 펜타곤 지하 3층에 있는 분석실은 항상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군사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곳이거든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 나라의 군사 동향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한국 관련 자료만 보면 어딘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런 첨단 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투자해온 기술력을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특히 저희가 자랑하는 에이브람스 전차나 팰러딘 자주포 같은 검증된 무기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무기가 과연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성능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혹시 과장된 자료는 아닐까? 모두들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우리 팀의 베테랑인 로버트는 아시아 국가들이 종종 자국의 무기, 성능을 과대포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한국의 무기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볼 때마다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K9 자주포의 사격 정확도와 연사 속도에 대한 수치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저희 사무실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평소보다 대화도 적어지고 모두들 각자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의 무기 기술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허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4시쯤 갑자기 사무실에 긴급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로 소집됐는데 이런 일은 정말 드물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고위 장교들의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윌리엄스 장군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방금 전 한국에서 실시된 무기 시연회에 대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평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죠. 윌리엄스 장군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했어요. 장군은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영상은 오늘 오전 한국에서 실시된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실전 시연 장면입니다. 우리 정보부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훈련장 풍경이었는데 곧 한국의 K9 자주포가 등장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무리 봐도 우리 팰러딘 자주포보다 작아 보이는데 과연 어떤 성능을 보여줄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K9 자주포가 목표물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확도와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단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10여 개의 목표물을 연속으로 정확히 명중시키더라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 옆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자주포도 이런 성능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영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K2 전차의 시연 장면도 나왔습니다. 험준한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이동 중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들이 연이어 나타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여러 대의 K2 전차가 완벽한 협동작전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군사기술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군사적 우위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윌리엄스 장군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선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무기 시스템이 개별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통합 운용 능력에서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겁게 변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역시 지금까지의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보분석팀의 제시카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장군님, 혹시 이 영상의 신빙성을 검증해봤습니까? 컴퓨터 그래픽이나 조작된 영상일 가능성은 없나요? 사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윌리엄스 장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영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현장에 있던 여러 나라의 군사 참관단들도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정말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왜 이런 정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죠. 영상이 다시 재생되면서 더욱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K9 자주포가 다양한 기상 조건과 지형에서도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는 모습, K2 전차의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어요. 특히 야간 작전 능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윌리엄스 장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한국의 군사기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사력 판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식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믿고 있던 진리가 거짓으로 판명된 것 같은 충격이었죠. 동료들도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평소 활발하게 토론하던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의 무기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데이비드,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마이클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 한쪽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뭔가 숨겨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이클의 말에 어느 정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 선입견이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이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다가 기밀사항이라 말할 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다만 오늘 직장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만 말할 수 있었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군사기술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이 지난 10여 년간 방산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해왔는지 알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나라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았다는 정보였어요.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군사기술에 까다로운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로버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기술이 정말로 우리를 능가한다면 앞으로 국제방산 시장에서 우리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윌리엄스 장군으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실시하라는 명령이었어요. 특히 우리 무기 시스템과의 직접적인 성능 비교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우리 팰러딘보다 사격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도도 높았어요. K2 전차 역시 여러 면에서 우리 에이브람스와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무기들의 통합작전 능력이었어요. 개별 무기의 성능도 뛰어났지만 여러 무기 시스템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협동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들 비슷한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분석관들은 이제 한국을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오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자료들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무기 시스템들에 대한 정보였는데 그 수준이 정말 놀라웠어요. 무인 전투체계,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차세대 전투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객관적인 분석가로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흘 후 저희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연합훈련에 참관단으로 참여하라는 지시였어요. 직접 현장에서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관찰하고 평가하라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들의 첨단화 정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훈련장에 도착해서 처음 본 광경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넓은 평원에 배치된 한국군의 무기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각종 지원 장비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교향악단이 연주를 준비하는 모습 같았죠. 한국군 관계자가 저희를 안내하며 무기 시스템들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개별 무기의 성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무기 시스템의 핵심은 네트워크 중심 작전 능력입니다. 한국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모든 무기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역할을 조정할 수 있어요. 훈련이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9 자주포들이 일제히 목표물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확도와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10km 떨어진 목표물들을 단 몇 분 만에 완전히 제압하더라고요. 제 옆에 서 있던 독일 참관단 장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정밀도는 처음 봅니다. 정말 예술 작품 같네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포격보다도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K2 전차들의 기동 훈련도 인상적이었어요. 험준한 지형을 거침없이 돌파하면서도 정확한 사격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전차가 완벽한 협동작전을 펼치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죠.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한국군 장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무기 시스템들이 단순히 기존 무기의 개량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우리는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해서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한국군 연구개발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단순히 더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후 훈련에서는 더욱 복잡한 시나리오가 진행됐습니다. 다양한 위협 상황에 대응하는 종합훈련이었는데 한국군의 대응 능력은 정말 완벽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즉시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내고 실행하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한국의 무기 시스템들은 마치 나처럼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첨단 감시 장비와 야간 작전 능력이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훈련을 지켜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의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군사 철학과 운용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두들 비슷한 충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둘째 날 훈련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이었어요. 한국군이 가상의 적군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투를 목격하게 됐어요. 한국의 무기 시스템들이 보여준 협동작전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두뇌가 모든 무기를 통제하는 것 같았죠. 특히 놀라웠던 건 K9 자주포의 성능이었어요. 적의 위치를 파악하자마자 즉시 정확한 타격을 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것도 단 3분 만에 주요 거점들을 모두 무력화시키더라고요. 저것 좀 보세요. 제 옆에 있던 프랑스 참관단 장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저런 정밀 타격은 처음 봅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까지 본 어떤 포병 작전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특히 목표 식별부터 타격까지의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K2 전차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복잡한 지형에서도 완벽한 기동력을 보여주면서 적의 주요 목표물들을 차례로 제압해 나갔어요. 특히 여러 대의 전차가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공격하는 협동작전은 정말 예술적이었습니다. 훈련 중간에 한국군 지휘관이 저희에게 설명해줬어요. 우리 무기 시스템의 핵심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각 무기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대응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미 인공지능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걸 몰랐거든요. 미국도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실전 배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더욱 복잡한 시나리오가 진행됐습니다. 다중 위협 상황에서 한국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훈련이었어요. 공중, 지상, 해상에서 동시에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었는데 한국군의 대응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모든 무기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 방어망을 구성하더라고요. K9 자주포는 지상 목표를, 각종 미사일 시스템은 공중 목표를 담당하면서 완벽한 역할 분담을 보여줬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실시간 상황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하자마자 즉시 새로운 전술로 전환하면서 최적의 대응을 보여줬어요. 이런 유연성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녁 무렵 훈련이 모두 끝나고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성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가상의 적군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짧았거든요. 이번 훈련 결과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수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특히 무기 시스템 간의 협동작전 능력에서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날 저녁 참관단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군사 강국들의 전문가들도 정말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한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밤늦게 숙소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방산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셋째 날은 한국의 방산업체들을 직접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실제 무기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싶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최첨단 자동화 시설들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모든 공정이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품질 검사 과정의 엄격함은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는 모든 부품을 10여 차례 이상 검사합니다. 공장 관계자가 설명해줬어요. 단 하나의 결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왜 한국의 무기들이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장인 정신과 첨단 기술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연구개발센터도 견학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차세대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들의 열정과 집중력이 대단했어요. 우리는 항상 10년 후를 내다보며 연구합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현재의 기술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해외에서 경험을 쌓은 후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의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합니다. 한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 단계 더 발전된 기술을 추구해요. 오후에는 K2 전차 생산 라인을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전차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나가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특히 최종 테스트 과정에서 각 전차가 보여주는 성능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완벽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자부심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든 무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의 방산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세계 평화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방산업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 철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마인드셋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죠.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미 미국과 대등한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난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동료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때가 왔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마이클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우월감은 착각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와 같은 수준,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상 변화에 대한 우려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한국군 고위 지휘관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의 군사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긴장됐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한국군 참모총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저희의 무기 시스템을 직접 보셨는데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이 이 정도 수준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른 참관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모두들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특히 독일 대표는 유럽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때 한국 측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을 통한 협력을 원합니다. 특히 미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이미 기술적으로 앞서 있으면서도 여전히 협력을 원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의 중간에 한국 측에서 차세대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그 내용이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 우주방어 체계, 사이버 전쟁 대응 시스템 등 정말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어요. 우리는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기술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현재의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도 탁월하다는 것을. 이런 나라와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군 장교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어서 양국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희는 항상 미국을 존경해왔습니다. 그 장교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발전하고 싶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면서도 여전히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후에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기술 교류, 공동 연구, 인력 교환 등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제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요? 한국군 참모총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진정으로 감동받았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정말 충격적이었고 앞으로 미국의 방산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은 한국을 더 이상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긴급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상부에서는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았거든요. 특히 윌리엄스 장군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정말 신중하게 표현을 골랐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명확하게 적었어요. 특히 무기 시스템 간의 통합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보고서 발표 당일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과 함께 상세한 설명을 했어요. 참석자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놀라움을 표했고,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영상 자료 앞에서는 모두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윌리엄스 장군이 저에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네요. 그 후 몇 주 동안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저도 여러 회의에 참석해서 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미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몇 달 후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일방적인 기술 제공에서 벗어나 상호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로 방향을 전환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한 보고가 이런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현재 저는 한미 군사기술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공동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은 한국의 기술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최근에는 차세대 무인 전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 기술진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에 계속 놀라고 있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철학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바로 미래 군사기술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